검찰의 법은 밖으로만 향합니다. 안에는 무법천지니까 검사들이 처벌받는 게 있어요. 그 마지못해 다 드러나면 그때서야 처벌하는 거지. 사법연수원 41기 검사 김홍영. 그는 임관 1년 2개월 만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도 유망했던 이 초임 검사는 왜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했을까요? 2016년 2월 남부지검 소속 한 동료 검사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피로연에서 김대현 부장검사는 하객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김홍영 검사에게 따로 방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야야야! 김 검사! 룸 알아봤어? 이 건물 안에 룸이 없다는 게 말이 돼? 그런 거까지 내가 일일이 신경 써줘야 되냐고! 안에서도 일 못해. 밖에서도 일 못해.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야, 이 새끼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김 검사님, 일 좀 제대로 합시다. 김 검사님, 검사 어떻게 하셨어요? 당시 김홍영은 부장검사에게 종속된 상태였습니다. 김홍영은 부장의 술자리를 피하기 위해 급기야 초저녁에 자고 새벽에 나와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 나중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검찰 조직은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검사, 부부장, 부장, 차장, 검사장, 고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이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한 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검사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직속 부장입니다. 사건을 배당하고 인사평점을 매기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장의 권력은 그것이 악용될 경우 일터 안팎을 가리지 않고 평검사들을 옥죄는 도구가 됩니다. 초임 검사 김홍영을 무너뜨린 건 바로 그런 검찰의 조직 문화였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시 2016년에도 이 논리가 좀 작동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비망록에 의하면 남부지검은 김홍영 검사의 자살 사건을 자체 조사했습니다. 특히 지휘권자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 그 자체로서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조사한 셈입니다. 당시 남부지검장과 차장검사는 조사를 받은 검사들을 따로 불러 진술 내용을 질책하기까지 했습니다. 지휘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행동입니다. 유족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언론 보도까지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움직였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김모 검사 자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김 검사의 상관인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후배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현직 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임된 건 부장검사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김대현. 2016년 김홍영의 형사 2부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대검 감찰에서 17개 비위행위를 얘기를 하면서 형사처벌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검에서는 징계만 하고 형사소추나 뭐 고발이나 이런 식으로 형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았는데 부장검사를 처벌하게 되면 윗라인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그 선에서 좀 자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당시 남부지검장 김진모는 총장 경고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입니다. 당시 차장이었던 조상철 검사. 그는 김홍영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승진가도를 달려왔습니다. 대전지검장을 거쳐 현재 서울 서부지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이라도 당시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우리는 출근하는 그의 관용 차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원님 말씀만 좀 여쭤보세요. 김홍현 검사 기억하십니까? 3년 동안 왜 유족에게 사과 안 하셨습니까? 자살이란 게 불행한 일인데 그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그게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적절치가 않습니다. 유족들이 지금 풀리지 않은 의혹과 사과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지금 이것 이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당시 남부지검 자체 조사에서 검사들 진술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당시 차장님께서요. 그런 거 없어요. 찍으세요. 김홍현 검사 유족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게 다예요. 혹시 지금이라도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닫고 있습니다. 침묵. 그것이 바로 검찰이 오랫동안 자신들의 문제를 대해온 방식입니다. 처벌받지 않는 가능이 축적돼 있는데 자신감 있죠. 법을 적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무질서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 예. 그리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적용하는 거.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권위와 관행으로 무장한 검찰. 그 철옹성에 갇혀 초임 검사 김홍영은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16년 봄. 검찰 조직이 이 초임 검사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일화가 이 비망록에 담겨 있습니다. 2016년 6월 9일 수원지검 검사들은 검찰총장의 방문에 맞춰 만화 주제가로 집단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초임 검사가 목숨을 끊은 지 불과 20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016년 7월 17일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상급자의 명령에 조폭식 복종하는 자들이 하급자에게 조폭식 갑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간부들은 잘못된 조직 문화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고는 있습니까? 검찰의 골문 환부가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지만 황골 탈퇴하겠다는 각오는 언제나 늘 헛된 다짐으로 끝났고 검찰은 더욱 병들어가고 있습니다.